대한민국 정치에서 참 어이가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최고봉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이지만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던 거 그리고 그냥 단순히 대선 후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0.7% 차이로 졌다라는 거겠죠. 더 코미디는 뭐겠습니까? 그랬던 이재명이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정리가 되고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당대표다 하면서 저렇게나 설치될 수 있는 거 온갖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또 국정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만큼 진짜 어이가 없는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이가 당대표 연임이 된다라는 거야 뻔할 뻔자죠. 그렇죠. 당원 당규 이런 게 민주당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바르게 살자 거기에 나오는 얘기 정도로 아무런 그냥 일반론적인 그런 지금 얘기밖에 안 되는 게 민주당의 당원 당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이명한 맞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이재명이 국체제로서 그거를 그냥 바꿔버리고 완전히 그냥 조선노동당의 당수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지금이 지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가 지속이 되면서 지역별로 투표 결과도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북한인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90% 넘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민주당의 다수가 이명으로 결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체제가 접어들게 되면서 당대표가 됐었을 때 총선 기간 동안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명 체제가 되면 이렇게나 비명 행사다 뭐다라고 논란이 터지니까 그래도 친문계 중심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체제가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그래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죠. 원래 우리가 역사라는 거를 봤었을 때 이렇게나 강력했던 권력이 흔히 어떻게 무너집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권력도 조그만 어떤 구멍 조그만 어떤 사건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 그런 식으로 쌓아왔던 게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게 금방 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걸 몇 번이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갔었잖아. 이재명의 체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득표율이 90%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득표를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 1급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김두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틀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별명만큼 소신 있는 모습을 나름대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이 민주당 내부적으로 공로다 되거나 공감이 되거나 이거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성 당원들 이재명을 너무 추하고 있다. 오버페이스다. 사실 오버페이스는 진작에 지금 지났고 그저 데스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김두관 얘기대로 그 계달에 아구하는 강선 당원들 얘네들이 중심을 해가지고 너무 지금 과하게 이재명을 신격화시키고 사실상 종교 집단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를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걔들 같은 경우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 안 된다. 그니까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해버리니 걔들을 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물론 이제 달들을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맞는 얘기긴 한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또 사과를 하고 그런 거를 올린 사람을 모적이 뭡니까?
모르고 해고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개의 힘을 얻고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같은 경우도 언제라도 딸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봉주가 뭐 최고위원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같은 경우는 개딸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최선이 아니라 최상의 진짜 후보든 근데 이재방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정봉주 같은 원의 인사가 최고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건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봉주 같은 약간 극단주의자가 들어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약간 정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선을 두는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랬다가 대번에 어떻게 됐어요? 걔들한테의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욕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봉주 같은 사람을 갖다가를 둘 수 있어? 당연히 정주가 와야지 그래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렇게 극단화되어 있는 약간 좀 사이비 집단 같으니 지금 체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태 뭔가 구심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당 내부적인 목소리랑 이재명이 내고 있는 목소리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금투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금투대에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재명이 이번에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5년 동안 연간 5천만원, 2억 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는데 5년간 5억 정도 버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 좀 올리자 이렇게 이재명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 투세한다라고 해도 5년 동안 5억 정도를 벌었을 때 그 정도가 됐었을 때 세금의 대상이 되게끔 하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간 5천만원, 2억 5천만원 이상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한테 아직도 세금을 부과하는 건 과하다 이런 입장을 낸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냐 놀랍게도 이재명 1급 체제에 지은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저렇게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성준이가 그거에 대한 반박성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진성준 뭐라고 했냐?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연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쪽으로 손질을 해나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재명과 엇박자의 모습을 보였었고 금투뿐만이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뭐라고 얘기했냐? 글자 그대로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 제방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어도 종부세 하게 된다면 완화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고 조국 같은 경우도 종부세 완화를 하게 된다면은 지방이 그냥 망하게 된다지 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요.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재밌죠. 이재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에 적어도 세금에 지금 대해서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수적 즉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종부세나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금투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민주당의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자기의 지금 1급 처하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가 보수적인 관점, 우파적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재방태는 어떤 그 사명이나 아니면 신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그냥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표가 된다.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라도 자기를 보수로 탈바꿈할 수 있고 언제라도 좌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악구하는 정치인의 모습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저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게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분명히 그때 당시 이재명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왜 그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표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커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또 수습을 하는 거죠.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이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포퓰리스트에 불과한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안에 맞춰가지고 국민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라고 한다면 하는 거,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 거, 그게 이재명이 하는 정치의 모습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정신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300만 원이 구현됐습니다. 300만 원이 뭐 대단한 금액이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관련해서의 사실상 첫 선거가 나왔다는 점, 이재명 부인이 선구형이 나왔다는 이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 이재명 재판이 시작됐다. 이재명의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김혜경 대통령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이건 우리가 생각도 못할 것이겠죠.